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무허가, 무점검. 매번 사고가 났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정치권은 외쳤지만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국가의 존재 목적이 안전과 보호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1월 17일이니까 네. 중순이 지났어요. 꺾였죠. 그렇죠? 네. 예. 그 꺾였다고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꺾어진 그렇죠. 해. 예? 꺾어진 70, 꺾어진 혹시 농담입니다. 같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월남민의 후예 맞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연말 기분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 어떤 카피입니까? 오늘 좀 거창하게요. 네. 역사의 반복 이렇게 진짜 정해봤는데요. 거창하네. 예. 네. 우리 역사에선 오늘이 사실 국치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그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이에요. 예. 끝까지 고종 황제는 조인하지 않았고요. 일부 대신들도 거부했는데 우리 역사가 이제 을사오적 이렇게 부르는 아하. 이완용 등 이 5명이 이 일본 편에서 찬성을 했고요. 예. 일본은 이것을 다수결로 인정해서 아하. 이제 승인됐다라고 강변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뼈 아픈 날입니다. 그렇죠. 진짜 뼈 아픈 날. 근데 역사는 사실 뭐 반복될 수도 있고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오늘 뉴스도 그런 것하고 관계가 그렇죠. 있나 보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즈음에 신 교수님께서 그 당시 오프닝에서 예. 하인리히 법칙 말씀 맞습니다. 주셨어요. 예, 예. 한 번의 그러나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기억이 징후가 안 많이 나시네. 있다. 예. 그 역사에도 이제 작은 반복이 큰 반복을 또 만들어내는데요. 예. 이걸 흔히 뭐 나비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어제 벌어진 안전사고 소식입니다. 참 그게 네. 너무나 안타깝죠. 그 마지막 늦가을을 즐기던 주말 담양 펜션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거죠. 대학생들 그렇죠. 네. 어린 대학생들. 그러니까요.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이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모두 이제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회원들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제 경찰 브리핑이 만 하루가 지나도록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했고요. 화재가 난 바비큐장이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조차 좀 모호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고요. 예. 완공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 점검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뭐 복잡하더라고요. 네. 명의는 부인인데 실소유주는 무슨 구의원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광주시 구의원이라고 하던데요. 또 네. 이제 실소유주가 현장에 있었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조사를 못했다. 하지만 사실 뭐 부상은 경미하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서요. 모르겠어요. 이 젊은 생명이 죽고 다친 안전사고에 절대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될 텐데. 그럼요. 이게 국회 및 정치권 소식도 또 이 반복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제 진행됐는데 연말마다 뭐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등 이 법안 개정으로 2주 남은 시한 동안 처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연말마다 비판에 직면하던 쪽지 예산. 그 문자 예산 요새 카톡 요즘에 예산이라고 그러는 카톡 모양이에요.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메모 시대에 쪽지를 따라서. 집어넣는 게 예. 아니라 예결위 의원, 이 개수조정위원에게
카톡 보내가지고 처리해 주시오 이런 건데. 그러면은 뭐 개수조정위원은 카톡 하고 계속 난리가 나겠네. 요즘은 또 텔레그램 쓸지도 모릅니다. 저 감청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야는 절대로 쪽지 예산 없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잘 들어보면 이 쪽지 예산 방지법이 4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당, 야당, 군소진보정당 올라와 있는데 하나도 처리는 안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쪽지 예산 없다 이렇게 이제 천명하는 것일 뿐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마지막까지 반영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 합리적 필요성의 결정사항이 뭐냐 이제 이게 문제일 텐데 지난 주말 휴일임에도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여당 8명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야당 7명 이렇게 구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월말까지 단 2주 남았는데요. 누리과정인 무상보육 예산, 창조경제 예산 또 경제 활성화 예산 등을 가지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이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합의안을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연말까지 이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보게 되는 국회 예산 처리 갈등 올해도 또 반복될 것인가 지켜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2일이면 자동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야. 예? 근데 여당은 또 12월 2일까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참 제가 볼 때는 1년에 굉장히 오래 국회 공백 사태가 많았잖아요. 네, 한 150여 일 거기에 있었죠. 본의 아닌 수혜를 받은 것이 여당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 새누리당이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예? 마지막 뉴스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 오늘부터 이번 주에 좀 관심 두고 볼 문제가 예. 여야 모두 이제 혁신이 문제입니다. 혁신이. 오늘 이제 2차 혁신안을 내거든요. 예. 김문수 위원장이. 예. 지난주에 우리가 퇴짜 맞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였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더 강도 높게 당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이걸 낸다고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당 조직을 수술하겠다는 이제 2차 혁신안이 어느 정도 또 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거부될까? 오늘 비추가 주목되고요. 또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새누리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누리당이 물론 지금 지지율은 거의 2배 높죠.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권 후보 지지율 보면은요. 야당 대권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맞습니다. 예? 여당 대권 후보 지지율의 합의 2배가 넘어요. 맞습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치를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바라보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정당의 지지율 높다고 그렇게 배짱 튕기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막 긴장해야죠. 이거 뭐 네. 이거는 뭐 법을 고쳐야 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나오면 이거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아주 이게 신기한 현상인 게요. 네. 여야 대권 후보 각 당 지지율을 합치면 네. 정당 지지율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신기한 거죠. 정반대예요. 예. 이상하다 싶은 이 민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읽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여당 집권 여당 잘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지난 밤에 대통령 돌아오셨는데 네. 이 중국 베이징, 미얀마 네피도 그리고 이제 호주 브리스번 아주 뭐 일주일 동안 급박하게 도시면서 모두 다 이제 정상회의죠. 에이펙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호주에서는 G20 이렇게 이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뭐 그동안 소식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네. 지난 G20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선진국 통화 쏠림 정책이 신흥국에게는 어려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좀 비판했는데 이것이 주로 일본의 엔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좋다. 참여하겠다. 이런 네. 이제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돌아오시자마자 대통령은 바쁩니다. 왜냐하면 19일에 발효되는 세월호 3법 통과된 중에 정부조직법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안전사고 말씀으로 또 이번 주 시작을 했는데요. 예. 뉴스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돼야 됩니다. 예. 그럼 처장이 장관급인데요. 이 처장을 누구로 또 인사할 것이냐.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안행부 2차관, 이성호 차관이 유력하다고는 해요. 근데 이거 발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처는 관피와 척결을 염두에 둔다면 아이고. 외부 인사가 또 예. 이제 임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척결 잘해야죠. 근데 이런 거 만들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좀 가슴 아픈 국치일 말씀드리면서 역사의 반복 말씀드렸는데요.
양희은 씨가 부르는 작은 연못 한번 들어주시죠. 아, 이거 참 진짜 오랜만에 듣는 김민기 씨 노래네요. 노래인데 양희은 씨가 맞습니다.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ty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2주간 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5만 원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무상복지 논란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것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야당 상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신혼부부한테 집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금 우리 신율 교수께서도 예,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그게 편견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세금이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건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가에서 최하위입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주택기금이 약 104조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저리 전세 자금을 대체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신 교수처럼 모두 무상하니까 집 한 채 또 공꼴로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5년 정도 사는 거지, 이제 여기서. 5년도 살다가 자기들이 그 집을 인수할 수도 있고 뭐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의 계획은 약 5년간 살면은 자기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또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면 겁니다. 좋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겠다. 예? 근데 사실 출산 집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출산을 좀 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비가 너무 들기 때문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누리과정, 보육, 이런 것은 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택기금 104조 원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저리로 임대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상이다 하니까 무상 시리즈에 너무 겁을 먹는 우리 국민들이 예. 또 아파트 한 채도 공짜냐 예. 이런 걸로 집권 여당이 호도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알겠습니다. 신진 교수께서 방송 시작하면서 저 말 한번 무상 잘못했다가 아파트다 그냥 이렇게 큰일 나네요, 하시니까 이게 오늘. 큰 문제입니다. 예. 아니 우리 신 교수님이 예. 방송 뭐 TV 다 나오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아이,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아니, 근데 그 누리과정 말씀하셨는데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예. 지금 실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리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역시 교육 문제도 발생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인 복지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애를 낳아서 예. 국가에서 잘 길러주느냐 예.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 증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세는 뭐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즉 서민은 증세하려고 하지만은 그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시켰어요. 예. 감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원상 복귀시키면은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이나 구라파의 부자들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복지비 지출이 어려워지니까 내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부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156조의 돈을 투자도 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은 여기에다도 과세를 하겠다. 예. 말만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는 물론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원상 복귀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선진 제국에 비해서 우리 법인세가 훨씬 쌉니다. 예. 그 지금 이명박 정권 때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 사자방 있잖아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이거 국정조정이 필요하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 정권에 대한 비리를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에 제가 대해서. 그 한마디만 더 예. 하고 가자면요. 예. 그 절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예. 건설 경기도 살아가고 백사조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예.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예. 애기도 더 낳게 할 수 있다 하는 일거사득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사자방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예. 죄송합니다. 4대강에 대한 예. 엄청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곧 착수하자. 예. 이런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예. 엄청난 자원 외교의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줄기차게 이명박 정부는 해 나갔다고요. 또 방산 비리는 그거 진짜 박근혜 문제 정부 심각하죠. 들어와서 모든 게 터졌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그런 차별성 또 뭐 박근혜 정부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사자방에서 10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 야당입니까? 국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MB가 측근들을 통해서 사자방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 없다. 정책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할 망정 이렇게 100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되고 예. 또 앞으로도 수십조의 예.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은 조사해야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요, 일부에서는 자원 외교 있잖아요. 자원 외교. 예. 그 부분은 한 10년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보십시오. 신 교수님. 예. 2조가 투입된 그러한 회사를 200억에 팔았다고 하면은 예. 1조 8,800억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물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노다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서 그냥 돈 쏟아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는 보다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아야지 예. 무조건 실시했다는 것이 지금 도하신문에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2조짜리를 200억에 팔았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1조 9,800억이 국민 혈세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빅데이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하고 국정조사하고 맞바꾼다. 법인세하고 담배값 인상을 맞바꾼다. 이런 빅데이터이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원내대표끼리 그러한 얘기를 하는지 어쩌는지를 몰랐지만은 예. 저도 우리 당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우은균 원내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냐. 예,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공무원 연금만 하더라도 예. 이건 개혁해야 됩니다. 예. 1963년도에는 7,000명이 해당됐습니다. 예. 6,000명, 7,000명. 지금은 36만 7천 명이 해당됩니다. 예. 60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잘못으로 공무원 연금 수십조가 낭비된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30년 평균 근무한 공무원이 1,400만 원 더 내고 5,200만 원 덜 받는다. 예. 약 7천만 원을 손해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들도 억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대통령께서 연말까지 한 말씀 하시면서 개혁해라 하니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158명이 쭉 줄 서가지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면은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 그러나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서 알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좀 덜 억울하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지.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을 발목 잡고 있다. 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왜 김문수 위원장이 제안했던 그 특권 내려놓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새누리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출판기념회 금지라든지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이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해야죠. 아, 당연히. 아,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퇴짜 났잖아요. 꿈 같은 개혁안을 내가지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천을 안 했어요. 예. 우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30% 세비 삭감하자.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많으니까 100명 줄이자. 예.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예. 무슨 경조사비는 5만 원 하자. 3만 원 하자. 5만 원짜리 이하 밥 먹자. 이게 마치 국가재건 최고회의 새마을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개혁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실천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다 큰 실천 가능한 국민이 느끼는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개혁안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예. 국회의원의 그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하는 거고,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 개헌이 필요하다. 예. 오히려 국민들이 세비 더 받아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세비를 삭감하자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지난 7년간 국가 예산, 국회 예산으로 외국 한 번 안 나갔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아. 경조사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개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것은 무노동 무임금, 무슨 세비 삭감 이런 것들이 과연 실천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노동을 저도 왜 7년간 외국 한 번 안 나갔느냐. 금기 원래 금요일 날 지역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와요. 1년 52주인데 한 번도 빠지 않고 갑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노동입니까? 무노동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파퓰리즘, 국민이 좋아할 것만 내놓으면은 실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지금.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헌법상에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 아, 참. 그리고 박 의원님 당권 도전 선언은 언제 하세요? 글쎄요, 그건 아직 지금 우리 당이 어렵고. 예. 저는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직 룰 세팅도 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선뜻 내가 당대표에 나서겠다 하고 활동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의사표명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원 트랙이냐 투 트랙이냐 다시 말해서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당대표를 따로 뽑느냐 아니면 그 같이 선거해 가지고 이 득표 순으로 당대표부터 이렇게 쭉 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당권 대권의 분리론에 대해서는 투쟁과 양보 등
정치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야당 대표를 예. 3년이나 남은 대선 후보가 맡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처럼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대권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은 예. 또 다른 대권 후보들이 그대로 있겠느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야당답게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도 또 양보를 할 때는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조금 뭐 사꾸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정치를 살려가고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대권 후보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대권 후보는 정책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섞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통합선거냐, 즉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대개 저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정치와 알겠습니다. 정당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번 5.4 전당대 룰 그대로 하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호남 지역 신당 창당론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서 단결했을 때 집권을 했고 독점을 해서 균열을 했을 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호남 지역은 물론 상당한 수도권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나오지만은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승리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시죠?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후강퉁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후강퉁이 뭐예요? 후강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중국말 같은데 후강퉁 뭐 이렇게. 후강퉁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하이의 후, 이제 진짜로요? 홍해강. 이게 통한다가 중국어구나. 퉁. 그렇군요. 그래서 상하이와 홍콩 주식거래소가 서로 통하게 한다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 본토인들,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이 A 주식을 상하이 A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런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장의 문호가 열리는데요. 그 동안의 과정을 좀 보면은 그 외국 투자자들 경우에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아무나 이 본토의 A 주식을 상하이 주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려면은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QF2라고 하는데 QF 자격을 얻어야만 이걸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저나 교수님도 이제는 가가지고 이 시스템, 이 HTS만 받으면은, 신청만 하면 A주 투자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물론 홍콩 주식시장에 한정되지만, 이제 사상 최초로 자기들 주식 외에 외국 주식, 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이 후강퉁입니다. 근데 하루 이렇게 빨리 열면은 중국 증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하이 증시는 하루에 한 2조 3천억 원대 정도를 이제 제한을 했고, 또 홍콩 증시도 하루 17억 달러 이렇게 좀 제한을 했습니다. 하루 거래 규모는 제한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서서히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본토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한 200조 원 정도는 앞으로 더 이쪽에 빨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국 상하이 종합증시가 연초 이후에 한 24% 넘게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후강퉁 때문인데, 왜냐면 후강퉁을 하게 되면은 외국에 자금이 들어갈 테니까, 주식이 올 테니까 미리 사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이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에 한 중국 펀드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6년, 7년 정도, 올해는 중국 펀드야 하다가 실망하고, 중국 펀드 하다가 실망하고 했는데, 한 1, 2년 정도, 지금부터는 아마 이 중국 펀드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 중국 금융시장이 열린다. 이게 꼭 중국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은
투기 자본이 그동안에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 금융시장을 열고 싹 들어가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두고 나중에 이 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에도 시험대가 된다. 이 후광풍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얘기하니까 뭐 한중 FTA도 하고 근데 요새는 뭐 줄줄이 FTA가 돼가지고요. 네. 한 뉴질랜드 FTA도 체결이 됐죠. 예, 이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한 뉴질랜드 15일이었습니다. 이 호주 브리스번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호주 총리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여서 타결이 됐는데 5년 5개월 만이었고요. 예. 뉴질랜드와의 교육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출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을 44위, 수입에서는 41위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제가 굳이 뉴질랜드 FTA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뉴질랜드가 농수산 쪽하고 낙농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경쟁력이 뭐 세계 1등이니까 예. 우리 비중은 별로 안 크지만은 뉴질랜드랑 이렇게 무관세로 오픈을 하다 보면은 이 축산물 부분을 완전히 우리 국내 산업이 국내 쪽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아하.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예. 이제 이 중국 쪽에 지금 뭐뭐 풀었냐면은 쇠고기 풀고 치즈 풀고 조제 분유를 일단 풀었거든요. 예. 반면에 쌀, 돼지고기, 고추, 마늘, 사과 등은 이제 지켜냈습니다. 양어 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이제 쇠고기는 15년 내, 치즈도 15년 내, 조제 아이들 분유 같은 게 엄청 뉴질랜드에서는 좋은데 17년 내. 그래서 관세 철폐 대상 기간을 그나마 이제 최고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 관세를 낮추겠다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장을 열었다는 거. 쇠고기, 치즈, 분유 이게 꽤 의미가 있어서 예.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충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쇠고기를 보면은요, FTA를 통해서 거의 3대 쇠고기 수출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고 보니까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다 풀어가지고 쇠고기 쪽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싸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공산품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잘 사는 나라예요.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데 예. 여기는 뭐 공장도 없고 이런 외국산들만 삽니다. 소만 키우나 보죠? 예,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그러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소 양은 완전히 뭐 꽉 잡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대신 공산품 쪽은 많이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뭐 차, IT 이쪽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농사축산 쪽에서 손해 보는 것들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한 뉴질랜드 FTA 취지가 살렸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도 옛날에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워킹홀리데이라고 많이 갑니다. 워킹홀리데이. 그것도 800명에서 이번에 3,000명으로 확대했고요. 또 한 연간 200명 정도는 일시고용 입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이제 허용하는 것들. 태권도 강사 한의사분들이 이번 직업군에 인정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